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을 할 것인데요. 1차 방정식을 활용했을 때 그 같이 했던 유형들 기억나시나요?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부등식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뜻하는 표현을 문장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학습 목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목적은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등식으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1차 부등식의 풀이 해법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형 전체를 정리하기 앞서서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었던 단계 기억나시나요? 맥락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파악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네, 방정식이 아닌 부등식을 세우는 건데요. 문장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결국은 대소관계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대체적으로 타는 말입니다. 이득을 보거나 이런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누가 크다, 작다, 누가 이상이다, 이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합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계산의 의미인데 모든 활용 문제에서 마지막 단계를 생략하면 큰일 난다라고 지도하셔야 돼요. 뭐냐면 문제의 뜻에 그 결과, 구한 값, 부등식에서는 어떤 범위를 말하겠죠.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해서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지도하실 때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뭔가 저렴하거나 이득이거나 막 이런 게 나오겠죠. 효율적이거나 유리하거나. 두 매장의 가격 할인 조건하는 유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A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에 1,000원입니다. B 문구점에서는 한 자루에 500원이지만 왕복 교통비가 1,600원 듭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저는 한 문장씩 읽고 표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A 문구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볼펜 한 자루가 1,000원입니다. 하면은 표형식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요. A가 있고 여기는 한 자루에 1,000원이다. 그러면 B 문구점에서는 한 자루에 500원이지만 그러면은 B 문구점에서는 한 자루에 500원이지만 뭔가 더 있네요. 그죠? 왕복 교통비가 1,600원. 이거 누구 거예요? B 거죠. 그래서 저는 알겠지만 한 번 더 B라고 적으라고 해요. 안 헷갈리게. 그러면은 교통비가 있는데 A 문구점에는 교통비가 없다는 것이고 B 문구점에는 1,600원이라는 거죠. B가 굉장히 가깝나 봐요. 아니죠. A가 가깝나 봐요. 교통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볼펜을 몇 자루 이상 구입할 때 B 문구점이 더 저렴한지. 자,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B 문구점이 더 저렴하다. 그 말은 B 문구점에서 드는 금액이 더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부등식이라고 쓰라고 해요. 부. 자, 미지수는요? 볼펜을 몇 자루 구매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럴 때는 X 자루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되셨나요? 그러면 X 자루 한다라고 하고 A 문구점에서 드는 금액은 1,000 곱하기 X 단위는 원이 되겠죠. 처음에 저는 그 단위를 조그맣게라도 적으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실수 줄이기 위해서. 자, B는요. 500 곱하기 X1이지만 교통비가 1,600원이 더 들죠. 그래서 여기도 원. 단위가 같으니까 이제 비교 가능한 거고 B가 더 저렴한지라고 했으니까 B가 더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단위가 통일됐기 때문에 수량 사이의 관계만 부등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진짜 적어야 되는 건 이제 1000X가 크다. 500X 플러스 1600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라고 시킵니다.
500x를 좌변 이항하면 마이너스 500x가 되겠죠? 1000x 빼기 500x니까 그럼 계산은 500x 그 다음에 크다. 여기는 1600이고요. 양변을 100으로 약분하게 되면은 공 2개씩 약분이 되죠? 방향 안 바뀌고요. 또 x로 나누면 x는 5분의 16보다 크다가 되죠? 3과 5분의 1이네요. 3과 5분의 1보다 큰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로 몇 자로 한 거니까.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4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정답은 뭐가 됩니까? 정답은 그렇죠. 몇 자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자루라고만 적어도 되고 4자루 이상까지 다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확인요. 실제로 4를 대입했을 때 B에서 드는 금액이 적은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X가 이제 4를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A는 4,000이 되겠죠. 4,000원이고요. 여기는 4 대입하면 2,000에다가 1,600 더한 거니까 3,600 더 저렴한 거 맞죠? 3을 또 대입하게 합니다. 3,000 나올 거고 여기는 3,1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B보다 A 문구점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최소 4자루는 구매해야 교통비까지 들어가면서 B까지 갔다 오는 것이 저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다음 유형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걸 단어로 바꿔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B가 더 저렴하다, B가 더 유리하다 하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시켜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 라고 하면서 도움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 풀려보시고 교과서에 또 유형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씩 푼 다음에 이 단어나 상황을 다르게 한번 바꿔서 표현해보자 라고 유도하셔서 재미있게 수업을 좀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은 도움도 되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팁 알려드렸고요. 자, 두 번째, 거리 시간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 1차 방정식에 활용했을 때 썼어요. 그래서 거리, 그 다음에 속력 시간, 일명 거속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속력과 시간은 곱하는 거고 여기는 나눗셈의 의미가 되는데 중요한 거, 어디에 단위에 기준을 맞춰라 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뭘까요? 네, 속력입니다. 속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킬로미터였는지 분당 미터였는지 초당 미터였는지, 그래서 속력의 단위에 거리와 시간의 단위를 맞추세요. 그렇게 하면은 실수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재점검해 볼게요. 지수는 제주 올레길을 따라 시속 3km로 걷고 돌아올 때는, 이 말 대상은 한 명인데 뭐가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 때가 있고, 갈 때가 시속 3km고 돌아오는 거니까 시속 2km는 올 때가 된다. 갔다가 오는 거죠. 전체 소요 시간이 5시간 이내가 되어야 한다. 자, 저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부등식을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이 5시간 이내, 그러니까 5시간 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부등식이라고 적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지금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가 하니까 거리를 모를 뿐이에요. x 킬로미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그림 상황으로 좀 이해해보자 이런 거네요. 출발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지라고 할게요. 깃발처럼 보이나요? 깃발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는데, 갈 때는 시간당 3km이고 올 때는 시간당 2km. 자, 제가 어떻게 읽어드렸어요? 시간당 3km, 시간당 2km. 그러니까 속력의 단위를 맞추자면 시간은 몇 시간, 시간의 단위고요. 거리는 킬로미터. 맞춰놨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고,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의 합이 5시간 이내니까 이걸 초과하지 마라. 이하가 되게 만들라라는 이야기죠. 부등식 세웠네요.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움직인 거리를 그때 속력으로 나누면 됩니다. 단위를 맞춰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움직인 거리 x킬로미터를 그때 무엇으로? 갈 때 속력 나눠줍니다. 그럼 이건 시간이에요. 3분의 x 시간, 갈 때 시간. 자, 올 때 시간은 움직인 거리를 그때 속력
2km, 즉 이거 나누면 되겠죠? 시간. 처음엔 단위를 쓰게 하세요. 이하다 5시간 이하. 그러면 단위가 시간인 거니까 태소 비교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없다 생각하시고 양변에 뭘 곱하면 돼요? 6을 곱하면 되겠죠. 자, 좌변 전체 6을 곱한다는 얘기는 모든 항에 6을 곱한다라는 걸 표시하게 하시고요. 정리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2x, 여기는 3x, 여기는 30. 결과적으로 5x가 30 이하가 되고요. 양변 5로 나눠요. 방향 안 바뀌죠. 따라서 x는 6 이하가 됩니다. 즉 x는 몇 킬로미터 할 때 몇이었으니까 정답을 쓸 때 뭐라고 쓰시면 돼요.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라고 했으니까 6킬로미터만 적어도 되고요. 6킬로미터까지인데 보통 그냥 이렇게 6킬로미터만 적으면 됩니다. 맞죠? 자, 마지막에서 상황을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x는 거리값 맞았고 6킬로미터까지는 총 걸린 시간이 5시간 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맞게 답을 구한 것이 확인이 됐어. 한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단위까지 다 적었으니까요. 3번 갑니다. 유형 3. 자, 무게 제한 문제. 뭘 초과하지 말아라. 뭐 어떤 게 뭐 유리하게 해라. 뭐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 수량을 구하는 유형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 맞죠? 좀 재미 요소도 좀 드리려고 약간 상황을 오버했습니다. 발견하시면 짱이신 거고요. 세아는 3kg짜리 사과를 종이에 담으려고 합니다. 종이 상자 이거 애고요. 상자에 최대로 담을 수 있는 무게는 20kg입니다. 그러니까 25kg 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과를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는지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은 3kg짜리 사과니까 이거는 한 개당 사과의 무게인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과야? 이렇게 하셔야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한 개 이따시마나 수박 무게가 3kg짜리도 있긴 하죠. 더 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요만한 정도의 복수박 정도의 사과일까요? 상상만 좀 적습니다. 빨갛고 노랗게 아니면 샌노랗게 익은. 자, 그래서 최대로 담을 수 있는 무게는 25kg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이긴 하죠. 그러면은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문장은 뭘까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최대로 담을 수 있는 무게가 25kg 부등식. 몇 개까지 모르니까 저것을 미지수로 해서 x개. 참 다 됐네요. 개당 3kg짜리를 x개 한다. 그럼 3x가 될 것이고요. 단위는 kg이 되겠죠. 이것이 25kg보다 작거나 같다. 끝났네요. 뭐 이럴 수는 있죠.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은 뭐를 이렇게 추가했네. 바구니 무게까지 해서 저울에 달았네. 옵션이 붙는 거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짚어드린 개념대로 문장을 끊어서 읽고 단위당의 단위당의 금액인지 단위당의 무게인지 단위당의 리터인지 등등등등등 하고 표시를 하게 한 다음에 차변 우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죠. 네. 그럼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 같았으니까 결국은 3x가 25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단순한 문제였네요. 양변을 3 나누시면 x는 3분의 25 이하인데, 자, 얘가 바로 뭡니까? 8과 3분의 1. 우리가 이제 개수라는 거는 자연수를 말하는 거죠. 한 개, 두 개 말하는 거니까, 이거 넘으면 안 되잖아요. 8개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에다가는 최대 8개까지는 가능하다. 9개가 돼버리면 딱 대입해봐도 27kg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고 확인은 이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국은 단위 확인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매칭 시켜보고 오케이 단위까지 다 적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안심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체 할인 조건인 건데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로 훈련하게 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1인당 3,000원. 자, 어디에 밑줄 그어야 돼요? 그쵸? 단위당의 어떤 뭐뭐. 1인당의 금액. 그죠?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30% 할인된 가격. 이거는 하나의 그냥 조건인 거죠. 오케이. 밑줄은 그어야겠네요. 학생 1인 기준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려면 자, 할인을 받고 싶은 거죠. 할인을 정말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몇 명 이상 단체로 입장해야 이익인지 구하시오. 그러면은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문장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몇 명 이상 단체로 입장해야 이익인지 여기가 바로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상황적으로 가면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 이런 상황이 왜 나왔을까를 먼저 고민해야겠죠. 왜일까요? 30명 이상이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할인 혜택 받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30명이 안 됐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야, 우리가 30명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줄 서봐. 지금 몇 명이니? 선생님 몇 명이에요?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30명은 아닌데 생으로 돈을 내니까 30명이라고 거기 그 데스크 같은 안내 데스크 저기 30명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0명이라 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야, 우리 지금 모인 인원수 30명이라고 하고 계산을 하는 게 금액이 더 적게 된다 얘들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죠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만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몇 명 이상은 돼야지만 30명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아직 30명은 아닌데 그냥 선생님 저희 한 명당 3,000원씩 내고 들어가는 게 30명 입장료 내는 것보다 더 싼데요? 하면은 할인 안 받고 가는 거죠. 할인 혜택을 적용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할인 혜택을 적용해서 이익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게 하나의 포인트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몇 명인지 모를까? 우리 지금 명수가 X명이 있는데 한 명당 3,000원인 거니까 3,000 X1이 되겠죠. 3,000 곱하기 X1.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야 되는 금액.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이 3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한 금액인 거니까 30명당 한 명당 어떻게 돼요? 할인 받잖아요. 30% 할인된 가격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몇 프로 적용인 거예요? 70%를 적용한 거죠. 얼마에? 그쵸? 3,000원의 70%. 이거 계산하면은 2,100원이네요. 한 명당 2,100원을 어머나 900원이나 할인해 준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3,000 곱하기 3,000원의 30%가 900원이잖아요. 그렇죠? 900원을 제외한 금액인 거니까 2,100원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식을 세울 거니까. 그러면은 한 명당 금액이 얼마예요? 이 금액이에요. 3,000 곱하기 100분의 70. 일부러 계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금액 비교했을 때 3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금액이 더 적어야지만 이걸 선택할 거잖아요. 이거는 할인된 금액이죠. 이거는 할인이 된 금액, 할인 받은 금액이 더 적어야지만 저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단위가 이것도 원이죠. 원 같은 거니까 이제 비교가 가능한 것이고요. 양변에 3,000이 약분되죠. 3,000 약분, 3,000 약분. 그 실제로 계산을 끝마치고 나온 걸 잘 보셔야 돼요. 잘 관찰하게 하셔야 돼요. 결국 실제의 우리가 30명은 아니지만 실제 사람 수랑 30명일 때 30에 70% 적용인 거죠. 30에 70% 적용. 인원수끼리 비교한 거죠.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오겠어요.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이 부등식을 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꿀팁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 정리하시면 요 2,100을 100 나눈 거니까 21이고요. x가 22보다 크다. 그러니까 21보다 커야 되니까 몇 명부터 22명 이상은 돼야 3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을 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22명. 확인. 몇 명 이상? 22명 이상. 그래서 22명 이상 혹은 22명이라고 적으면 돼요. 보통 22명이라고 적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문제 4번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학생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유도드렸던 것처럼 상황적으로 이해를 충분히 시키신 다음에 너희라면 뭘 선택할래? 라고 얘기를 하고 출발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유형입니다. 도형과 관련된 거는 아예 확연하게 뭘 넘지 마라, 뭐 이거가 뭐 되게 하라, 뭐 이거보다 뭐 크게 하라, 뭐 이렇게 아예 확연하게 알려줍니다. 다만 이제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지. 길이의 단위, 넓이의 단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형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길이던 넓이던 혹은 부피까지도 나올 수 있죠. 이 등등등 결과적으로 단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위 확인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가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멈추고 네 구체화해야겠죠.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세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센티미터, 가로는 세로 기준에다가 4를 더한 만큼이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100cm 이하가 되도록,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문장이 나왔죠. 직사각형의 둘레가 100cm 이하, 이것이 부등식 부라고 적으면 되겠죠. 세로의 길이는 몇 cm 이하여야 되는지, 다행히도 묻고자 하는 것이 뭐의 길이에요? 세로의 길이입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를 xcm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x, 여기는 x 더하기 4가 되네요.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부등식 다 세웠네요. 갑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4. 요 밑에다가 써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 가로 x 플러스 4,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는 뭐였죠? x 전체에다가 얼마? 1을 곱하면 둘레가 되겠죠. 둘레가 100, 여기는 센티미터. 이제 어느 정도 갔으면 이제 머릿속으로 단위를 쓰게 하고 확인됐니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세우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거 이하니까 이렇게 부등식이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하면 되네요. 양변을 일단은 2로 약분할까요? 2로 약분하면 여기는 이제 50이 되겠죠. 계산 정리하면은 xx 2x 더하기 4가 50 이하가 되네요. 양변에 4를 뺀다 혹은 4를 이항한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 x가 50 빼기 4, 46 이하가 될 것이고요.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 x는 23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묻는 거는 몇 센티미터 이하여야 되는지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0cm라고 적으면 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유형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문제 조건 해석할 때는 이상, 이하의 등호 포함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등호가 들어가야 하는 건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건지. 자, 미지수를 잘못 설정하면 실제 조건과 부등식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틀리는 실수. 자, 뭐냐면 이거죠.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꿔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제발 방향 바뀜을 꼭 확인하자라고 강조하시고요. 시간이나 거리 문제에서는 단위 변화가 중요한데 결국은 뭐냐면 속력의 단위에 맞추자라는 거. 검산하지 않아 실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많으니까 검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전체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조건만 반영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단자여야 되는데요. 그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렇게 붙는 것을 꼭 확인하거나 아니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에 조금 이제 단서 조항처럼 이거는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하는 조건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미지수를 설정하거나 뭐 조건 해석하거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네. 끊어 읽기 한 다음에 표시하는 거.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강조 드립니다.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선생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 5가지 1차 부등식의 활용을 끝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립 1차 부등식, 연립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